실제 지원 프로세스는 6월부터 시작인데 6월 아마 첫 주가 마감 데드라인일 거예요. 그러려면은 5월에 서류 준비해야 되고, 저는 한 3월 말 4월 초쯤에 실습하면서 만났던 컨설턴트 중에서 내가 좀 그래도 임프레션을 좋게 줬구나 싶은 사람들한테 미리 연락을 했었어요. 전에 있었던 학생인데 지원 절차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 싶다. 대부분 다 그래 해줄게 이러면서 되게 좋게 해줘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지원하게 되는데, 서류 같은 것도 보면은 자기 신분증명, 비자 기록, 학교 서류 같은 거 떼다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 공증을 받아야 돼요. 특별한 양식이 다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었고, 지원을 하는데 거기 아프라 사이트에서 내 계정 만들고 필요한 부분 다 넣고 이제 병원을 프레퍼런스를 해요. 퀸즐랜드 공공병원 전체 리스트에서 올해 몇 명 볼 거야 이거 다 이제 적어놓거든요. 그거를 보고 여기가 1지망, 여기가 2지망,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이 다 세워요. 그거를 바탕으로 배정을 해주거든요. 6월 초에 어플리케이션 마감하면은 그때부터 내국인 학생들 중에서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람들을 그룹 A로 치고 다 배정을 해주기 시작해요. 다 배정을 해주고 빈자리에 그룹 B, C, D가 들어가는 거예요. 남겨둔 게 아니라 다 넣고 나서 빈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룹 B, C, D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인터내셔널 메디컬 스튜던트도 있을 거고, 호주 바깥에서 졸업을 하고 지원하는 인터내셔널 메디컬 그래주에이트들도 있을 거고, 어떤 이유든 간에 졸업했는 당해 못하고 그 다음 해에 지원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B, C, D로 이제 남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시간 현황을 공유를 해주거든요. 지원하는 사이트에서 지원자 수도 볼 수 있어요. 그룹 A랑 B, C, D로 구분해줘요. 보면은 되게 눈치 싸움 같은 게 있어요. CT에 되게 유명한 뭐 PA 아니면 골드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100명 뽑는데 그룹 A에서 120명 지원해버렸다. 그럼 여기는 안 되겠다. 그냥 다른 데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그래서 되게 멀리 떨어진 락햄턴이나 투움바 이런 데는 그룹 A들은 어차피 걔네들은 개런티 스팟이니까 별로 지원 잘 안 하고 아예 그룹 B, C, D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해서 6월달에 지원 끝나고 6월달에 그룹 A를 다 넣어주고 7월쯤부터 B, C, D한테 컨택이 와요.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고 합격한 사람들한테 실제로 이제 플레이스먼트가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한 10월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정해서 막 가고 하는데 나는 없으니까 되게 휘말리는 시간이었고, 10월 초에 연락이 왔었어요. 올래? 그래서 당연히 간다.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6명 인터뷰를 해서 2명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연락을 받는다고 해서 개런티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남는 자리에 의자 뺏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까지 안 되면은 12월쯤에 아무것도 안 된 사람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뿌릴 거예요. 그 병원의 인사과 혹은 메디컬 에듀케이션 유닛이라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다 연락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때 그래서 여기 메일도 좀 보냈었고, 나 정말 가고 싶은데 여기서 학생 플레이스먼트도 했었다, 나 좀 기억해달라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메일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결국은 어디든 가기는 가요. 숫자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병원에서 필요한 숫자가 졸업생 숫자보다 사람 너무 필요해, 사람 더 뽑아 이런 얘기 맨날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 갈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간다. 루머 같은 게 막 많이 돌잖아요. 개런티 안 해줘서 실컷 공부하고 돈 날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는 진짜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걱정할 시간에 그냥 학교 공부하는 게 나아요. 진짜 그런 건 진짜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5개로 나눠요. 12주,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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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해서 총 52주인데 각 텀마다 한 부서에 배치돼가지고 인턴 생활을 하는 거고요. 76시간을 2주마다 일하게 돼 있고요. 보통은 한 8시간씩 닷새 이렇게 오고, 과마다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10시간씩 나흘. 이제 인턴으로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아직은 보호되는 느낌이 있고 인턴한테 뭐 엄청 많은 걸 막 시키지는 않고, 클리니컬한 거는 되게 슈퍼비전이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로는 이제 병원에 있는 처방 내리는 거, 환자랑 나왔던 대화 기록하는 거, 혹은 이제 서류 업무 처리 같은 게 조금 많아요. 연차 올라가면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환자들 더 많이 대하고 환자들 혼자서 이제 슈퍼비전 없이 볼 수 있는 게 조금씩 늘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당연히 막 아예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난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할만하고, 그것도 이제 과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고, 내 과 같은 경우에는 늘어지는 일이 많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고생하는 면이 있고, 또 외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도 일이 되게 크리티컬 하다 보니까 사람들 다 그냥 수술방 들어가 버리면은 나 혼자 좀 이렇게 임기응변을 해야 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 과 분위기마다 되게 다르고요. 그래도 서포트는 많이 되는 편이다. 이게 과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레지던트가 있고 레지스트라가 우리 실제 레지던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실제 이 세부 분과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는, 이 인턴 끝나고 실제 과에 속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다가 리서치 같은 거 좀 하기도 하고 CV를 좀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요. 너 합격 들어와 하면은 그때부터 레지스트라요. 그때부터 뭐 빠르면은 한 2, 3년, 길면은 5, 6, 7년, 10년 걸린 경우도 있고요. 과마다 그건 되게 달라요.
들어가면서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고 과마다 정해진 퀄리피케이션을 따라서 합격을 하고 나면은 펠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난 독립적으로 누구의 슈퍼비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레벨이 돼요. 되게 긴 기간이에요. 레지스트라 일만 몇 년씩 하면서 스텝업 하면서 길게 보고 가는 과정이라서 전공이 이름을 달 위치에 왔을 때는 그 분야에서 경험을 엄청나게 쌓은 사람들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정신과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알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는 사실 급하게 우리나라처럼 막 졸업하자마자 전공의 시험 보고 합격한 다음에 바로 군대에 가서 군의 간호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한 1, 2년 정도? 전공의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 차면은 아직은 조금 더 돌아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신과라는 데가 일반적인 다른 과들하고 좀 동떨어진 과다 보니까 여기 너무 일찍 들어가면 나머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이제 2년 차부터는 정신과 인턴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일을 하면서 실제로 정신과 일하면 또 어떨지 경험을 해보면서 인맥 같은 거 쌓고 동시에 다른 과 돌아다니면서 조금 일을 하다가 한 3년차, 4년차쯤에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걱정 많이 했었고 두려워하는 것도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부딪혀보면 별거 아니고 겪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그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걸 생각 들 때도 많았어요. 특히 이제 호주 와서 공부하면서 되게 늘게 된 태도인데 이게 어떻게든 돼요. 어떻게든 되고 어떻게든 풀리게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많이 부딪히고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